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워크숍에서부터 이걸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야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카운터 펀치 날리고 잼 날리고 막무가내로 계속 공격해야 된다. 한 놈만 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한 놈만 패고 있어요. 장하성? 소득주도 성장. 장하성 실장인가요? 뭐 장하성 실장 등등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패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뭔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니면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건지. 대안이 있나요?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제가 저도. 직접 물어봤어요. 김성태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직접. 네, 김성태입니다. 말하십시오. 뭐라 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취재했네. 월요일에 그 최고. 진짜 취재했네. 그러니까 그 비대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네. 그 백불 하거든요. 백불. 네. 그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이 나오면은 기자들이 막 기다렸다가 물어봐요. 서가지고. 김병준하고 김성태. 그렇죠. 네. 막 물어보죠. 뭐 이거 대표님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 녹음을 해왔는데요. 듣죠, 뭐 그냥 네, 듣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오늘 시간이 좀 바쁘니까 오늘 몇 곡지만 딱 해주십시오. 대표님, 그 소득주도 성장 계속 비판하고 계신데요. 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 어떤 다른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는 자유한국당이 머지않아서 곧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대안 가지고 지금 현재 또 문재인 정권의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렇게 뒤덮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 제기를 할 시기지 대안 제시는 조금 이후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예전 뭐 대기업 중심, 토목 중심 이쪽으로 어디 있습니까?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됐습니다. 한 곡지는 그렇게 하고 자, 또 다른 어떻게 하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어디시만 물어볼 때 조선일보입니다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취재를 위해서. 뭐 어때? 무슨 구라야 이거 뭐야?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답할걸요 그러면? 뭐로? 그걸 몰랐네 내가. 그거 안 되나? 그거 안 되나? 근데 다른 기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조선일보랑 분명히 대답했을 건데. 오마이 조선이라 그러지. 근데 예. 대안이 없네. 없잖아. 없어요.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쌩얼이에요. 비판이네. 대안은 비판이잖아요, 완전히. 비판을 위한 비판. 일단 비판해놓고 대안 찾아오겠다 이랬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무가내 때리기죠. 이게 진짜 심하네. 나쁘다. 심하네. 놀라셨죠, 의원님도? 나 깜짝 놀랐다.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죠.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사실 비판을 하면 그러니까 좋다예요.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하는 게 맞고 민주국가니까. 야당이니까 비판할 수 있어. 있어야죠.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판하고 비판 다 한 다음에 대안 찾아오는 게 돼 있어요. 박지원을 욕하려면 예. 나는 박정호가 좋다. 그 박정호와 비교했을 때 박지원 너는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미남 기자 박정호입니다. 근데 무조건 박지원 너는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그거잖아요. 근데 박정호가 좋지도 않아. 그런 거네. 야, 이게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쌩얼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기사로 했습니까? 기사로 안 했습니다. 기사로 해요. 네. 오늘 했어요, 오늘? 아니에요, 월요일에. 너무하다. 월요일에 물어본 건데, 그런 거죠. 아니, 이게 이제, 비판을 해서, 그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경제 정책이 있는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뭐 기업 주도 성장이라든 뭐 아까 말했던 토목이라든 뭐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뒤덮인다. 이거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은 비판을 못 하니까 대안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판이 중요하다 지금은. 네. 때리기가 중요하다. 대안을 팬다. 얘기하면 그게 무슨 대안이야. 그렇죠. 이렇게 비판을 또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 정책이 아니면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 바꾸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청래 의원님 네. 여쭈고 싶은 게 야당 생활 오래 하셨는데 야당할 때 이렇게 비판하셨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 대안을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해야 되죠. 이건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자 이명박근혜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기업 정책을 한다. 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묻는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왜 하냐? 기업이 소득이 높아야 또 월급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에게 법인 세금을 깎아주고 그 남는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렇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대기업의 법인세 3%를 인하해줘서 일자리 창출한 게 있냐. 사내 유보금으로 다 가서 지금 몇백 조잖아요. 기업 800조래요. 예. 통장으로 가 있지 않냐. 네. 그 사내 유보금 800조의 네. 절반은 법인세 인하를 한 거 그 결과 아니냐. 아, 논리적이 되건 완전히. 예. 그러면 법인세 인하를 해줘서 세금을 깎아줘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든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인세를 원래 25% 정상화해야 된다. 네. 안 하니까 기업들은 세금 깎아줘서 배불리고 대신 세수가 모자라니까 근로자들의 딴 걸로 걷어가죠. 종합소득세가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근로자들이 종합소득세를 10조 이상 더 내는 거 아니냐. 네. 네. 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게. 딱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딱 비판해야 떨어지게 비판을 비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야당 때는 그렇게 비판했어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그럼 야당 해본 입장에서 또 야당의 당 대표였잖아요. 네. 지금 야당 대표는 네. 야견 김성태 의원인데 네. 어때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대뽀죠 이거. 진짜 무대뽀죠. 본인 또 얘기했어요. 무대뽀 정권이라고. 진짜 못하긴 못하나. 그러니까요. 아니 그 낙수효과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4년도 12월에 OECD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낙수효과가 이게 효과가 없다 그렇게 사망 선고 내렸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는 그 신자유주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IMF가 낙수효과는 허구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워렌 버핏이 타임즈에 실은 기고문에서 부의 파도는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저 점점 더 높아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많은 기사들은 왜 우리 조중동이나 이런 데 보도를 안 할까요? 이상한 경제 기사라든지 지표 갖고 와가지고 네. 우리 정부 정책 그러니까 엉망이다. 이제 이거만 하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네.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려면 이렇게 비판해야 됩니다. 아, 이거 네. 안 됩니다.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가르쳐도 안 해요. 납니까? 야당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한수 지도. 궁금해요. 자, 소득 주도 성장의 반대말은 이윤 주도 성장입니다. 이윤주도 성장. 대기업, 기업들의 이윤 주도 성장. 네.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은 대기업을 얘기하겠죠. 네. 덩어리가 크니까. 네. 그러면 이윤 주도 성장으로 가자라고 반대 지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 구조가 9988 얘기하잖아요. 네. 99%가 중소기업이에요. 네. 88%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요. 네. 네. 그러려면 아니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윤 주도 성장의 정반대말. 반대말은 임금 주도 성장이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임금 주도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네. 이름을 좀 바꿨네요. 자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영업 네. 비율이 높습니다. 맞아요. 근로자 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맞춰져 그게 이제 한 있네요. 570만 정도 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못 하고 우리는 특이하게 OECD 비중 중에서도 자영업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임금과 자영업의 소득을 합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고 네이밍을 한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 가계 소득을 네. 증진시켜서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임금, 가계 소득을 증대하는 문제는 가계 생계비를 줄여주는 것.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그렇죠. 생기비가 네. 줄면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죠. 가계 생계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뭐 생활 통신비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관련된 비용들. 통신비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맞는 정합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영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자영업에서 필요로 하는 거.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인하. 그렇죠. 이게 맞는 많이 정책이잖아요. 하고 있죠. 예. 그게 수미 일관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맹비를 좀 줄여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월 임대료가 높잖아요. 그래서
을과 병의 싸움이 아니라 갑과 을, 병이 합쳐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차보 임대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렇죠.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것을 5년에서 10년 늘려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반대를 명확하게 하든가. 네네. 아무 그렇게 입장이 없어요 지금. 흐지부지. 그래서 가만히 있죠. 아니다.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이윤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들 임금도 올리고 가계 소득도 올리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낙수 효과. 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제 정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는 반대할 거지. 때는.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없잖아 지금. 그럼 아예 그러면 그렇게 김성태 보고 밀어붙이라 함.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 9월 중에는 뭐 대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들어보면 우리 네. 청취자분들 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음, 결국 비판하려면 기업 중심의 이윤 중심의 성장을 성장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가 빵빵해야 이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사회임금 수준도 그 최하위 수준입니다. 사회임금. 네. 그러니까 뭐 연금이나 각종 복지급여 뭐 네. 이런 것도 낮은 수준인데요. 이런 게 올라가지 않고서는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대안다운 대안을 만들어야 지금 지지율도 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들이 한국당에 눈길을 줄 텐데 일부러 그런 건가요? 대안을 안 그러니까 해놓고? 이제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한 14% 안팎 정도 된대요. 네. 뭐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렇게 또 과도하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어쨌든 대기업을 뭐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적절하게 정책이라는 것은 중심을 잡고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가 마치 대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기업이 돈 잘 벌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대기업을 왜 못 살게 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침수봉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대구 쪽이나 이런 좀 보수이긴 한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사실 그때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프레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뭐 그 상관없는 그러니까 뭐 반지하 새방이나 이런 데 사시는 어르신들까지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드신 세금 폭탄 거니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한국당에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는 게 자, 아닌가. 그러면 또 우리 정책위원 그 얘기할 것 같은데 문제는 언론이죠. 언론이 그 천병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각종 통계 지표 네. 이런 것을 그냥 단편적인 것만 이제 보도하고 그런 걸로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잖아요, 지금. 조선일보도 그렇고. 10년 만에 최악. 네, 그렇죠. 최악이다 네. 그러고. 근데 그것은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 때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렇죠. 더 얹어진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없이 네. 되고요. 뉴스공장 최백원 교수라고 네. 건대 교수인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2015년 통계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3년 동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고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봉대 한다는 거죠. 이 470조 이 예산 가지고요. 예. 다 가지고 말 못 하고요. 본인 야당에 유리한 지역 예산이라든가 SOC 이런 거 말이죠. 아니면 소위 말하는 대통령표 예산 이런 걸 대통령표 불을 예산. 켜고 깎으려고 그래요. 어차피 그거로 이제 쇼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예. 그것은 특히 이제 공약과 관련한 예산 중심으로 아마 깎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예산님 일자리를 깎으려 그러겠네요, 그러면. 뭐 그런 거 깎을 일자리 거예요. 예산. 그러니까 보건복지 노동이 대통령이 공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대로 깎을 거예요. 야, 그건 너무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 노동이 166조 원이고 일자리 예산이 23조 원 이렇게 되는데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추가 고용 장려금을 2배로 늘리고 청년 내일 체험 공제도 2배 이상 늘리고 노인 일자리 10만 개 늘리고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여되는 건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에 따른 네. 뭐 경영 지원,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금, 예. 뭐 이런 거 다 줄이려고 그럴 거야 아마.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예산 이거 중심으로 깎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저희 전당대회에서 네. 축사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분수령이다 봐요. 분수령이다. 이번 국회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당정청이 어떻게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서 유해천 이걸 있잖아. 뭐 걱정하노. 돌파하느냐. 유해천 이거 다 있잖아요. 김동연이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긴 하고.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봅니다. 알겠습니다.